네, 최근 검찰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벌어진 언론 플레이의 민낯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사람, 백혜령 경정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 나가 있는데요. 마약 조직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그가 지금은 검찰의 흘리기식 보도와 언론의 왜곡된 기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백혜령 경정이 검찰 내부망과 경찰 내부망에 모두 접속해서 마약 수사 관련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도했지요. 마치 백경정이 수사 전체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백경정은 명확히 반박합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내부망 접근은 불가능하며 검찰이 사용 금지라는 서명 통지까지 자신에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이 과거에 직접 수사했던 사건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검찰 내부망뿐이고 그마저도 검찰이 열람 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백혜령이가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공동수사라는 말은 그냥 허명일 뿐입니다. 검찰은 통제권을 쥐고 백혜령 경정 수사를 지금 감시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언론은 백경정이 권한을 남용한다,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상태지요. 조선일보는 또 백경정에게 전결권이 주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과장의 전결권은 본래 법령상 권한입니다. 백경정이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때도 이미 60명 수사관을 지휘하며 전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마치 특별한 혜택처럼 흘리니까 언론은 검찰이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받아쓴 것이죠. 백혜령 경정은 전결권을 쥐었다는 말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 만든 설정일 뿐이라며 실제로 결제 체계상 경정은 통신 이용자 정보 요청서조차 단독 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검찰이 쥔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준 적도 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지만 핵심 증인인 말레이시아 운반책이 조현병, 즉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장은 의도적으로 백혜령 경정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했던 수사, 그 수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현병 환자의 진술을 과거 검찰이 직접 유죄 입증에 사용했다는 점은 쏙 빼놓았습니다. 백혜령 경정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조현병 걸렸다는 피의자는 2023년 초 한 달간 3차례에 걸쳐서 4kg, 시가 12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했다. 검찰이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거액의 마약을 맡겼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과거 말레이시아 부두목, 그 사람의 범죄 부인을 반박할 때 바로 이 조현병 걸렸다는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해서 유죄를 입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필요할 때는 진술을 믿고 불리할 때는 조현병이라면서 버리는 셈이지요. 자, 조선일보는 또 운반책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변한 이유는 검찰 조사 이후였습니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혜령 경정은 수감자를 불러내서 진술을 비트는 것은 검찰의 아주 고질적인 전통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확보한 최초 조서에는 망상이나 착오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세관 직원의 신원, 휴가 일정, 당시 검색대 번호 등 구체적인 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그날 4번, 5번 검색대는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썼지만 이는 세관이 이미 서버를 교체해서 자료를 감추고 난 뒤에 현재 기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검찰이 자료를 감춘 뒤 기록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순된 상황인 것이죠. 백혜령 경정의 수사는 단순한 마약 운반책 검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통해서 세관 내부의 공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운반책은 세관 직원이 직접 안내했다라고 진술했고 백혜령 경정은 그 진술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5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록을 감춘 채 언론에 진술 신빙성 부족만 흘렸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세관 서버 교체 등
압수수색 대비 정황이 있었다라며 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면 전현직 고위직들이 줄줄이 얽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백혜룡 수사 흠집 내기를 택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백혜룡 경정은 말합니다. 검찰이 간이 침대도 지원하지 않아 사비로 5개를 구입했다. 한 개당 16만 8천 원. 쉴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 한 켠에 놓고 밤을 새웠다. 언론이 묘사한 무소불위의 수사팀장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인력 줄인 채 버티는 경찰 몇 명과 그들을 감시하며 언론을 이용하는 검찰의 거대한 언론 플레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조현병 환자라면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고 기록은 감추고 언론을 앞세워서 경찰 한 명을 매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언론 플레이가 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이 다 압니다. 누가 진실을 두려워하고 누가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는지. 백혜룡 경정 이제 국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의혹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백혜룡 경정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검찰 권력의 오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백혜룡 경정 이런 식으로 이 사악한 검찰에 의해서 생매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무슨 맥락으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해 왔습니까? 자, 조선일보의 검찰발 보도, 백혜룡 깎아내리기 보도. 여러분 계속 속으시겠습니까? 마약 수사 왜 이렇게 그들은 애써서 방해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감추려고 저러고 있을까요? 잊지 맙시다. 서울 동부지검 마약 합수단은 심우정이가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런 놈들이 무슨 수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놈들을 존경한다고요? 임은정 검사장,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